네. 요즘 우리 투자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말 종목 찾기가 쉽지가 않다. 또 너무나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보다는 오히려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ETF가 더 유리하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가, 미국에 투자하는 게 좋은가 하는 국가별 그런 염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명쾌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대신인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수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직접 뵙니 정말 반갑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네, 예,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먼저 오늘 아침에 발표된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 거론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네네. 저도 처음에 그 발표 내용만 보고 야, 이거 미국 주가 내려가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를 했거든요. 네. 우리 수석 연구위원님 보실 때 오늘 그게 5%가 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당분간 미국 시장 어떤 영향 줄 것인지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주시죠. 시장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네. 이제 미국 증시는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5월 소비자 물가가 사실 기저효과 때문에 가장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렇죠. 사실 시장의 반응은 아마 다음 주부터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사실 상승보다는 좀 변동성을 키울 만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는 이번 달 들어서 좀 변동성이 가장 크게 찾아올 수 있는 주간이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이후에 다음 주 중요한 이벤트가 결국에는 이제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죠. 사실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그 우려를 이제 소비자 물가가 좀 부각시키는 데 영향을 줬다고 하면 결국에는 6월 FOMC를 통해서 이제 연준이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해줘야 시장을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6월 FOMC가 끝나기 이전까지는 좀 연준과 시장과의 어떤 관계를 놓고 봤을 때 네. 증시는 좀 눈치 보기 장세, 상승보다는 하락 압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주는 오히려 뭐 주 초반 또 FOMC가 끝나기 전에는 시장이 출렁거림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끝나고 나면 오히려 또 안도감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 적극적으로 좀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하반기 때는 금리가 좀 낮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좀 우선적으로 좀 담으셔야 되기 때문에 성장주 하면 이제 대표적인 섹터가 IT,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성장주를 중심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우리 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물가지수가 많이 오르니까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시피 정말 다음 주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다시 말해서 연준이 지금 조기에 어떤 그 출구 전략을 제시할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시장 예상과 다르게 저는 사실 좀 매파적인 어떤 성격을 내부이치기보다는 좀 네. 비둘기적 성격으로 좀 FOMC를 좀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3년 5월에도 긴축 발작으로 인해서 시장 충격을 한번 겪은 사례가 있는데 이거를 파월 연준 의장이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사실 아카데믹하게 테이퍼링을 앞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시행하진 않을 거라는 그런 약간 뉘앙스로 좀 얘기를 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네. 사실 연준과 관련된 어떤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해서 어떤 증시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는 부분들을 그렇게까지 뭐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첫 네. 번째는 일단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5월 뭐 실업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5.8% 정도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1월과 2월 수준을 놓고 본다고 하면 실업률이 3.5%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실업률이 그만큼 내려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 저축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3월 수치를 놓고 본다고 하면 갑자기 좀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미국이 드라이빙 시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 백신은 보급되고 있지만 그래도 계절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서 미국인들조차도 자금 운용을 할 때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저축률이 크게 뛰어오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업률 그리고 저축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이르게 좀 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이 수익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테이퍼링이 언급됐던 2013년 5월 전후에 S&P 500 수익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증시가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2%대 초반. 그래서 사실 지금은 테이퍼링 자체가 언급이 되지 않고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데 그렇게 로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 또 이 부분을 한번 눈여겨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일단 뭐 연준 그리고 FMC의 일정을 감안해서 어떤 일시적인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게 이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훼손하는 정도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뭐 방금 전에 우리 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미국 금리가 일단 하향 안정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가치주도 좋지만 성장주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셨지 않습니까? 자, 과연 그러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성장주에서는 어떤 파트 쪽을 더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사실 올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는데 지금은 미국의 행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그 이유는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면서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 가치주 성격의 어떤 상품들이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네. 그런 관심들이 많이 낮아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반기 때는 올해 연초처럼 다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품 위주로 좀 관심을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글로벌 뭐 ETF 쪽을 놓고 온다고 하면 뭐 친환경, IPO, 그리고 이제 ESG, 그리고 차세대 인터넷, 유전공학 이 범주를 가지고 좀 해당되는 ETF를 매칭해서 접근해 보신다고 하면 하반기 때 네. 성장주가 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에서 좀 수익률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석 의원님 말씀을 알아들었는데 혹시 이거 자료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ETF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지금 자료 나왔으니까는 다시 한 번만 조금 천천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범주를 말씀드렸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를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친환경 쪽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이제 퍼스트 트러스트 라스닥 클린 엣지 에너지 인덱스 펀드가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ETF입니다. 일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유로피언 그린딜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되기 때문에 이 ETF를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IPO, 르네상스 IPO ETF인데요. 사실 규제가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 들어서 우회 상장을 통해서 이 IPO 시장이 좀 커지는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는 부분. 저 두 번째 게 IPO입니까? 네네. 제가 볼 때 IFO로 보여가지고 아, IPO군요. 네네. 티커는 IPO 네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예. 번째는 ESG. ESG. 아마 이제 많이 들으셨을 용어인 것 같은데 네. 이제 앞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어떤 하나의 잣대로서 지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ESG 등급 평가가 잘 나와야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도 많이 높아질 수 있어서 네, 그렇죠. 사실 ESG 관련된 부분들도 좀 앞으로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생각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차세대 인터넷인데요. 아마 화면에 보시면 클라우드 컴퓨팅, 뭐 사이버 보안, 네.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뭐 인공지능, IoT. 사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어떤 새로운 성장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투자하는 ETF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좀 우선시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네. 아마 그 아크 자산운용이라 좀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예, 아크 운용사가 운용하는 상품이라는 거가 하나의 특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전공학 쪽인데요. 네. 사실 유전공학은 앞으로 이제 차세대 어떤 산업으로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이나 표종요법, 예. 그리고 생물정보학, 그리고 진단 분자 생물학 같이 앞으로 좀 유망한 유전공학과 관련된 분야들에 대한 성장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아크 게놈 레볼루션 ETF 이것도 네. 이제 아크사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5가지 ETF를 하반기 때 바이든 정책 수혜를 염두에 두고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우리 문남중 수석 의원님께 돌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옛 전우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한 6가지 정도 ETF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단기적으로 한두 달 정도에 꼭 이 분야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네. 부분이 있으시면 한두 개만 집어주시죠.
제가 성장주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차세대 인터넷에 들어가는 ETF가 하반기 때 좀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투자 성향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ESG 관련된 ETF가 ESG? 훨씬 더 나으실 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ESG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가치주 영역에 들어가는 기업들이고 또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투자 대상에 대한 어떤 매매 차익과 더불어서 배당 수익까지 좀 얻으시고 싶다고 하면 좀 그렇죠.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ESG 관련된 ETF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보고 제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금은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분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차세대 인터넷 ETF를 그리고 다소 보수적인 분들은 지금 얘기한 ESG 펀드, ESG ETF 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유권의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이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